얼굴 피부결이 좀 반짝반짝 매끈해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피부결을 아주 좋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부결이 좋다,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냥 생각해보면 얼굴이 좀 반짝반짝하고 요철도 없고 밝고 팽팽하고 모공이 좁다, 이 정도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피부결이 좋지 않다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20살, 20대 때도 그렇게까지 내가 피부결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될수록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하고 약간 누런 빛도 보이면서 모공도 좀 넓어지고 피부결이 이전만큼 좀 달라진 것 같다,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심플하게 한 가지만 든다면 우리가 20살을 기준으로 1년에 1%씩 피부의 진피층의 콜라겐 양이 준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40살이다 그러면 20살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피부의 진피층 콜라겐이 약 20% 정도 줄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얼굴을 풍선이라고 본다면 안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었을 때랑 약 20% 정도 바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표면이 약간 미세하게 좀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도 저 조명에서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요. 우리 얼굴 자체는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서 온 빛을 반사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데 피부가 팽팽했을 경우에는 이 반사된 빛이 되게 균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에 반해 얼굴이 약간 미세하게 요철이 있으면 빛의 반사가 여러 개로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 낫이 같은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노랗게 보이거나 좀 거칠거칠하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피부결을 좋게 한다는 뜻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양을 다시 늘려서 팽팽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사제를 이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주베룩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젖산 물질을 피부 안에다가 주입하게 되면 이 젖산 가루가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녹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섬유 아세포로 하여금 콜라겐을 만들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콜라겐 볼륨을 점점 늘림으로써 피부결을 좋게 하는 거죠. 물론 한 번 주사로는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들마다 사용되는 농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 4주 정도를 간격으로 해서 3회 또는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주베룩 주사를 놓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콜라겐 양이 늘어나서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 중에서 약간 입자가 두껍고 밀도가 높은 주베룩 볼륨이라는 것은 파여있는 여드름 흉터에도 사용합니다. 파여있는 부분이 올라올 정도로 콜라겐이 올라오는 아주 효과가 좋은 물질입니다. 피부결에는 조금 부드러운 버전의 일반적인 주베룩을 쓰지만 주베룩, 진피층의 콜라겐을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고주파를 사용하면 진피 내 콜라겐을 늘려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써마지죠.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인모드, 그 중에서도 인모드 포마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써마지는 보통 얼굴에 600샷 정도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진피 내 콜라겐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우리가 써마지를 시술받게 되면 사람이 전혀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하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보면 써마지의 진정한 힘은 누적 효과라고 보는 것 같아요. 40세부터 꾸준히 맞았다 그러면 얼굴이 점점점 그 콜라겐이 늘어남으로써 나이는 들어서 조금 어르신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피부 자체는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요. 포마는 어떻게 보면 써마지랑 비슷하긴 한데 양극성, 단극성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 역시 비슷한 원리로 콜라겐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늘 고주파, 그 중에서도 바늘이 20개 또는 64개 여러 가지 많은 바늘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찌른 상태에서 고주파를 주는 방식도 있어요. 대표적인 장비가 시크릿 RF
포텐자, 버추 RF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바늘 고주파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만들어냈고 아주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인데요. 복잡한 부분은 생략하고 피부 안에 조금 더 침습적으로 바늘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진피 쪽에 집중돼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시크릿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노폴라, 바이폴라라고 하는데 좀 제한되는 부분은 진피층 아래에 있는 지지인대 쪽에 자극은 좀 적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리프팅되는 효과는 써마지보다는 조금 크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진피층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장비가 피코 MLA, 사람들은 피코 프락셀이라고 하잖아요. 피코 MLA를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레이저를 쭉 쏘게 되면 그 레이저 빔 하나하나가 진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작은 구멍들은 상처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 부분을 빨리 새로운 콜라겐으로 메꾸게 되는데요. 그 메꾸는 양은 만들어진 구멍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했을 경우에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콜라겐이 이전보다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결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치료 전 한번 보시고요. 치료 후를 보시면 피부가 상당히 결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기존 장비랑 약간 다른 부분은 피코 MLA 레이저잖아요. 사실상 피코 MLA를 피부 결만 좋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질환을 하면서 병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피코 MLA 피부 결과 얼굴의 색소를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약간 올드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도 그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64 롱펄스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제네시스라는 방식으로 피부에 당당당당 쏘게 되면 피부가 점점 따뜻하게 약간 뜨거워질 정도까지 히팅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열적 손상을 미세하게 줌으로써 콜라겐을 자라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방금 말씀드린 피코 MLA보다는 조금 효과가 약하지만 통증이라든지 다운타임 부분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도 피부 결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제 나이가 45세다. 그동안 토닝을 열심히 받아서 피부의 색소의 문제는 크게 없는데 피부가 되게 얇고 잔주름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써마지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40대 여성이면서 색소는 좋기 때문에 콜라겐 자체만 늘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50대도 넘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피층의 콜라겐을 저축하듯이 꾸준히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가 한 38세쯤 되시고 골프 운동을 좋아하셔서 바깥에서 햇빛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에 기미 잡티도 좀 있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피부결이 아직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제 피부결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색소 치료와 피부 결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피코 MLA 방식의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보통은 저는 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색소도 점점 빠지면서 동시에 피부 결과 모공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20대 말 여성분이 피부 결의 문제라기보다는 얼굴도 분명히 푸석푸석하지만 모공이 넓어졌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자, 이러할 경우에는 조금 복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베룩을 한 4주 간격으로 한 3, 4회 정도 피부에 주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피코 MLA와 시크릿 RF 같은 바늘 고주파를 보통 번갈아 가면서 한 4, 5회 정도 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그 콜라겐이 증가함으로써 모공이 좁아짐과 동시에 피부결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지 어떻게 조합할지는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잘 조합해 주실 겁니다.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